자, 합시다.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그리고 이 주제가 약간 무거워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끌었습니다.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거든. 그 친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볼 거거든.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기가 약간 그 체감이 조금 다르게 작용하더라고. 자, 일단 확률의 곱셈 정리나 내용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 B바 A를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PA 분의 PA 교 B라고 정리했었잖아. 같은 방식으로 PA바 B는 PB분의 PA 교 B라고 정리했었거든. 물론 이 두 경우에 이제 분모가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 PA랑 PB가 모두 양수라는 단서가 붙긴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A 교 B라는 친구는 PA 곱하기 PB바 A라고 쓸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PB 곱하기 PA바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냥 공식에 그대로 대입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저기 첫 번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면에 PA를 곱한 식이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있는 식에다 양면에 PB를 곱한 게 저기 선생님이 두 번째로 쓴 식인 거잖아. 맞지? 안 돼.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가리켜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단서는 다 붙는 겁니다. 이 단서는 여기 조건 확률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 이 친구가 어디 분모로 들어가는 친구, 이 친구 분모로 들어가는 친구잖아. 이거 되면 안 돼.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확률의 의미가 뭐였지? 이 확률의 의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거든. 사실은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동시에를 실제로 정말 같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쌤이 이제 예를 들 때 그 일을 이번에는 안 했나? 어쨌든 이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그 상의를 입을 수 있는 게 4가지고 했나 보다. 하의를 입을 수 있는 게 3가지라고 할 때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4 곱하기 3해서 이제 구하잖아. 맞지? 근데 그때의 동시에가 결과적으로 동시인 거지. 옷을 입을 때 상의랑 하의랑 또 같이 입어. 이렇게 입으면서 있나? 너 그렇게 입어? 이렇게 입는다고? 그렇잖아. 맞지? 그렇게 아무도 안 입는다고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시에를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뭐 문제집들이나 그런 책들에서는 잇따라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연속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그 같이 일어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로 A랑 B가 딱 하고 동시에 딱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거기 상자 안에 파란 구슬 10개랑 그 다음에 붉은 구슬, 빨간 구슬도 아니고 붉은 구슬이야. 어쨌든 6개. 이거 파란이랑 빨간이랑 맞는 것 같지 않아? 맞지? 푸른 붉은이 맞고 신일 참. 어쨌든 봅시다. 이 상자에서 또 지혜와 정욱이가 차례대로 한 개씩 두 사람 모두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라. 그리고 쌤이 이제 학통의 문제가 내가 문제를 쓰다 보니까 뭐가 짜증나냐면 말이 너무 많아. 문제가 막 4줄 5줄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내가 쓰려니까 팔 빠질 것 같더라고. 물론 이제 과장이지만 그래서 좀 생략해서 키워드만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뭐 차례대로 한 개씩 뽑는다고 할 때 뭐 이렇게 돼 있겠지 않지.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겠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지혜 누가 먼저 꺼낸다고? 지혜가 먼저 꺼낸대. 그럼 지혜가 붉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정욱이가 붉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냐면 지혜도 붉은 공을 꺼내고 정욱이도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지혜가 먼저 하니까 붉은 공을 꺼내고 근데 이미 지혜가 붉은 공을 꺼내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버렸어. 붉은 공이 하나 줄어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난 걸 전제로 정욱이가 뽑는 거야. 결국 이제 P, B바 A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PA는 뭐야? 총 몇 개의 공 중에서 16개 중에서 6개의 공을 꺼낼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건 확률을 정의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 해석으로 바로 구하는 거야. 공이 어떻게 되었어? 붉은 공이 하나 줄었지. 그럼 총 공이 있어 몇 개로 바뀐 거야? 15개. 15개 중에서 붉은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게 확률의 곱슬 정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정욱이도 붉은 공을 꺼낼 확률. 사실은 실제로 동시에 했어. 지혜가 꺼내고 정욱이 꺼낸 거잖아. 결과적으로 어쨌든 둘 다 꺼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 괜찮니?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얘를 구하기 쉬울 수 있어. 어떤 문제는 얘를 구하기 쉬울 수 있어. 얘를 구하기 쉬우면 얘를 바로 구하라고 시킬 거고, 얘를 구하기 쉬우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시킬 거야. 괜찮지? 왜냐면 생각해봐. 이게 문제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지금 동시에 공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기 쉬운 상황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얘를 바로 구해지는 경우에는, 혹은 확률이 얘가 바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거랑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요구할 거고, 또는 이거와 이게 바로 구해지는 경우, 주로는 이게 되겠지. 이게 바로 구해지는 경우는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시킬 거야. 지금의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는 게 더 쉬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저 상황을 해석해서 바로 저 확률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저걸 구하라고 시킬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까 그 몇 페이지였지? 88페이지에 189번 문제야. 189번 문제고, 같이 한번 볼까? 지금 문제에서 10개의 10개의 제비 중에 아마 저쪽 반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 틀어놨나 보네.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뽑을 때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지. 이건 안 해야 돼. 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쌤이 그 강의 노트에 써놓은 얘가 이 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예제거든. 중요한 예제 저는 이미 다 중복으로 들어있어서 그냥 쌤이랑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은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근데 이거 완전 중요해, 알지? 완전 중요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A와 B 2명 있어. A와 B 2명 있어. 2명. 그 다음에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이 3개 있어. 당첨이 3개 있어. 그럼 꽝이 7개 있다는 얘기지. 꽝이 7개 있다는 얘기. 약간 지금 쌤이 하는 얘기가 약간 국물 같은 얘기야. 국물 같은 얘기. 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뽑게 돼. 차례대로 뽑고 난 다시 넣지 않는 거야. 다시 넣지 않는 거야. 쌤이 의도적으로 Q1부터 Q5까지 배치한 거거든. 자, 봅시다. 첫 번째 볼게요. 아무 일도 없었지? 자, 우리가 Q1. Q1은 뭐냐면 A가 당첨될 확률이야. A가 당첨될 확률은 뭐야? 참,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A가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해도 괜찮을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다른 이름 해줄까? 괜찮아? B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해도 괜찮을까? 은진이도 괜찮아? 가라. 중요해, 알았지? 완전 중요해.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약간 망해. 중요해, 알았지? 집중해줘. 봅시다. Q1. 첫 번째 이제 A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그 말은 P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그럼 뭐야? 10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A, B 순서대로 넣을 겁니다. 차례대로란 말은 A, B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면 A가 먼저 뽑을 건데 총 제비가 10개 있고 그중에 당첨이 3개 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Q2를 쓰면 뭐라고 해놨지? Q2를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되지? P 뭐라고 쓰면 되지? B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뭐야? A가 이미 당첨이 돼버렸어. 제비가 몇 개로 나와 있는 거지? 9개가 있고 그 중에 당첨 제비는 몇 개? 2개. 그래서 9분의 2야. 안녕. 지금 설명 이해하고 있어?
지금 무슨 강의 노트 봐야 돼. 강의 노트 37쪽입니다. 37쪽. 아니 빨리 머리 묶어. 빨리 머리. 기다릴게. 괜찮아? 자, Q3 갑시다. Q3가 뭐냐면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 그건 뭐지? P A와 B가 모두 당첨이야. P A 교 B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는 어떻게 구하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P A 곱하기 P B가 A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P A가 얼마 지금? 10분의 3. 그 다음에 9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지. 계산은 이따가 할게. 괜찮지? Q4 갑시다. Q4가 뭐지? Q4가? B가 당첨될 확률. B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 벤 짱이야. 벤이 짱 무조건? 무조건은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벤이 진짜 중요해. 자, 유림아, 쌤이 왜 벤을 강조했는지 알겠지? 오늘 집합할 때부터 계속 벤이 짱이라고.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생각해봐. PB는 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요거랑 각각 구해서 다. 우리 이미 뭘 구했어? 애교비를 구했잖아. 그럼 저거와 같은 방식으로 저 나머지 부분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P A 교 B 더하기 P A 여 교 B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근데 P A 교 B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P A 곱하기 P B 바 A로 구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P A 여 곱하기 P B 바 A 여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자. B가 당첨되는 건 애초에 누가 먼저 지금 뽑고 있어? A가 뽑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거나 A가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되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아니면 A가 뽑히자 내가 먼저 뽑을까 이런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B가 당첨되는 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는 거. 얘는 어떻게 읽지? A가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되는 거. 상식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수식으로 쓰고 옛날에 표현할 수 있으면 논리가 깔끔해져.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PA 곱하기 PB 바 A PA 여 곱하기 PB 바 A 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 곱셈 정리는 식이 몇 가지였지? 두 가지였잖아, 맞지? 근데 왜 위에 걸 썼을까? 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일상의 상황을 가져오다 보면 약간 선후가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생기는 상황들이 있잖아, 맞지?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이지. 그럴 때는 선행과 후행을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B가 후행이잖아, 맞지? A가 선행이잖아. 그러면 선행에 대한 확률을 먼저 들어야 돼. 얘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것이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PB 곱하기 P A와 B라고 쓰게 되면 내가 PB 몰라서 구하고 있는 판이 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선행과 후행이 있을 때는 선행을 이용한 조건 확률의 곱셈 확률을 써야 돼. 괜찮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냥 너희들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냥 별 고민 없이 풀더라고. 지금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요건 이미 해놨으니까 여기가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고요. 더하기 얘는 A가 당첨되지 않는 거잖아. 지금 10분의 7 곱하기 얘는 9분의 3이 될 거예요. 왜? 당첨지비가 줄지 않았으니까, 맞지? 약간 신기했던 거는 그리고 90분의 얼마지? 얼마야? 7, 3은 21, 3, 6, 27이지, 27. 그럼 얼마 나와? 얘랑 똑같더라고. 좀 신기했어, 좀 신기했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순서, 그러니까 비복원이라고 하더라도 복원이면 복원이 뭐지? 다시 넣는 게 복원. 지금처럼 저기는 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잖아, 맞지? 비복원이잖아, 맞지? 근데 저것도 사실은 시작할 때는 확률이 어떤 상태인 거야? 똑같은 상태인 거야. 물론 이제 A가 뽑아버려서 난 뽑아버렸는데 그럼 이제 당첨률이 줄어서 확률이 줄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확률이 그냥 같대. 약간 신기해, 약간 신기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Q5 봅시다. Q5. Q5는 이제 질문이 뭐야? 질문? 뭔 말이야? 일단 식으로 써볼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A가 B가 되는 거지. 근데 혹시 이거 이상함을 느낄 수 있겠어? 누가 먼저 뽑아? A가 먼저 뽑잖아, 맞지? 근데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었을 확률이야. 좀 이상하지, 맞지? 근데 대수적으로 계산은 가능해. 왜?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P 뭐네? P A 교 B 이렇게 여기가 괜찮지? 근데 우리 이미 이 값을 다 알아. 그래서 대입하면 값은 나와. 10분의 3분의 어디 갔니? A 교 B가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니까 그냥 9분의 2가 나오겠다, 하지. 약분을 그려서 9분의 2가 나와. 괜찮니?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어쨌든 답을 만들 수 있어.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거든. 한번 봅시다. 쌤이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쏘는 말이 이제 전체 확률 법칙이라는 말이거든. 요 Q4가 전체 확률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제 B와 엮여 있는 사건이 A가 있다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저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진 사건 E가 있다고 합시다. 보통 이제 사건이 영어로 뭐지? 쉬운다. 이벤트. 사건이 이벤트라서 보통 E라고 많이 씁니다, 맞지?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세 개의 사건이야. A1, A2, A3 이렇게. A1, A2, A3는 누구냐면 각각 서로 소입니다. 각각 모두 서로 소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들이고 그 다음에 다 합치면 S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P2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2를 P2교 A1 더하기 P2교 A2 더하기 P2교 A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E가 일어날 확률을 한 번에 E가 일어나면 빡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랑 같이 일어날 경우 얘랑 같이 일어날 경우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P를 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게 전체 확률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얘를 무한히 이 A1, A2, A3를 무한히 쪼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창한 이름이 붙은 거고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2개나 아니면 3개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괜찮지? 교과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냥 식만 나와. 이게 성립한다고. 이름은 안 나와, 알았지? 왜냐면 그럼 부담이 생기잖아, 알았지?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센이나 RPM 같은 경우는 유형 제목이 이겁니다. 유형 제목이 사실 요겁니다. 요 식이 유형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를 쓰면 하나 적어놨거든요. 같이 봅시다. 파란 공 블루 4개, 그 다음에 노란 공 옐로우 3개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 문제 조금 복잡한데 그냥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몇 가지냐면 5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가 있고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있는데 시행이 있는데 주사위에서 우리가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확률은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지만 일단 상황을 이렇게 쪼갤 수 있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야? 어쨌든 결국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PB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PB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어쨌든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어차피 A를 먼저 하니까. 그게 이제 방금 이야기한 저 확률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P A 교 B 더하기 P A여 교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계산하는 아이들은 결국 뭐라고? PA 곱하기 왜? A가 뭐라서? 대각선에 얘가 포행이라서 그럼 PA 곱하기 PB가 A가 될 거고 더하기 PA여 곱하기 PB가 A여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자 해봅시다. PA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3분의 1이 나왔지. 자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공을 몇 개 꺼낸대? 나오면 2개 꺼내지 2개. 근데 지금 파란 공이 4개, 노란 공이 3개인 상황이거든. 근데 2개 꺼내는데 적어도 1개의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야. 그러면 그냥 1 빼기 노란 공 1개도 안 나오는 걸 하면 되는 거잖아.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파란 거 4개 중에 2개 나올 확률을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T는 5의 약수가 안 나왔으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이번에는 또 적어도 1개의 노란 공이 나오는데 이번에 3개 꺼내는 거야. 3개. 그러면 1 빼기 7시 3분의 파란 공 4개 중에 3개가 나오는 거지.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 전체 확률 법칙이고 이건 사실 쌤만 써서 좀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편이 아닙니다. 알았지? 괜히 배운 티 내고 싶어서. 여튼 그런 겁니다.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아하하.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여기서 이 상황부터 사실 이해를 해야 돼. 이 상황부터. 지금 우리가 이 B가 당첨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봐봐. 자, 봅시다. 그러니까 A, B 두 명이 있고 10개의 제비면 당첨이 3개, 꽝이 7개 있는 거야. A가 뽑고 B가 뽑는 거야. 다시 넣지 않게. 괜찮지?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은 누가 먼저 뽑는 거라고 지금? A. 그럼 B가 당첨되는 건 무슨 상황에 달려있어? 오, 그렇지. A가 당첨되거나 당첨되지 않거나에 따라서 B의 그 상황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거나 A가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되거나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B가 뭐 하기를 원해? 당첨되기를 원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건데? 아까 우리 사실 여기서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A와 B가 당첨된다는 말은 A가 먼저 오니까 A가 당첨되고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A가 당첨되지 않고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A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제비가 몇 개? 10개. 그 중에 당첨 몇 개? 그럼 10분의 3. 그럼 이제 제비가 몇 개로 줄었어? 다시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9개로 줄고 당첨은 2개. 그러니까 A가 당첨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거기서 B가 뽑는 거지. 괜찮아? 여기는 A가 당첨되지 않는 거야. 그럼 몇 개를 뽑았다는 얘기야? 저기서 꽝을 뽑았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 7개 중에 한 개를 뽑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지금 A가 뽑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한 개가 줄었고 당첨은 여전히 몇 개? 3개. 그럼 B가 당첨되는 건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답인 거지. 여기도 다시 보자.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파란 공이 4개가 있고 노란 공이 3개가 있어. 근데 뭘 한다고 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공을 2개 꺼내겠대. 5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오면 공을 3개 꺼내겠대. 근데 그때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거든. 그러면 공을 2개 꺼낼 때랑 공을 3개 꺼낼 때랑 따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PB를,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1개가 노란 공이 사건을 P라고 하게 되면 PB를 구하는데 얘는 뭐야? 처음에 5의 약수의 눈이 나와서 공을 2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5의 약수가 나오면 5의 약수가 안 나오면 3개 꺼내겠다.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5의 약수 나오고
노란색 나오거나 O 약수 안 나오고 노란색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야? O 약수가 나오는 게 먼저야, 공을 꺼내는 게 먼저야? 아니야. 문제 봐봐. 문제 보면 이게 문제 보면 O 약수의 눈이 나오면 공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A를 먼저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A가 일어났어. 그럼 O 약수가 나온 거지. 그럼 확률이 얼마? 3분의 1. O 약수 1, 5 두 개잖아, 맞지?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어떻게 읽어야 돼? O 약수가 나왔을 때 이제 이거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야. 그러면 O 약수가 나오면 거기 문제 봐볼래? 공을 몇 개 꺼낸다고 돼 있어. 첫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줌에 있어. 두 개 꺼낸대. 그러면 이 여기서 공을 두 개 꺼내는데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 나온대. 근데 적어도는 보통 여사건 오딘이잖아. 여사건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제 1 빼기 7개 중에 두 개 꺼내는데 하는 것만 두 개 나오면 빼버리면 노란 거가 적어도 한 개 나오겠지. 그렇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O 약수가 안 나왔을 때. 근데 문제가 원래 O 약수가 안 나올 때 공 몇 개 꺼낸다고 돼 있어? 3개 꺼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 3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 빼기 이제 전부 다 파란 공만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답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너희들이 공부를 착실하게 하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풀더라고. 이거 아무도 안 써. 근데 사실 쌤 마음은 그래. 쓸 줄 아는데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거 쓰는 건 까먹고 계산하는 요령만 알아서 문제의 표현이 복잡해지면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좀 알아보기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틀려오더라고. 말이 너무 복잡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논리가 있고 계산할 줄 아는 게 제일 좋아. 조금 잘하고 싶으면 계산만 해도 돼. 많이 잘하고 싶으면 논리까지 치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 맞지? 자, 그러면 방금 이 5가지 중에 사실 여기까지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 맞지? 얘는 그냥 확률이고, 얘는 조건 확률이고, 얘는 그 곱셈 종류. 여기 추가된 게 Q4, Q5잖아, 맞지? Q4에 대한 설명이 지금 끝난 거야. 괜찮지? 이제 Q5를 이야기합시다. Q5는 이제 쌤이 타이틀로 이렇게 적어놨거든. 3가지를 적어놨는데 베이지 정리. 이것도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결과의 원인의 확률 혹은 A 더하기 B분의 A꼴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상황을 보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뭐랄까 그 수학계에 올린 사람, 화두로 올린 사람이 베이지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이지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원인의 확률 이런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A가 먼저 일어나 B가 먼저 일어나. 얘가 후행, 얘가 선행 사건이잖아, 맞지? 이렇게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문제가 뭐라고? 10개의 제비 중에서 이게 3개, 이게 7개 있는데 A가 뽑고 B가 뽑는데 이해되지? 근데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될 확률이야. 말이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걸 쓸 때 문제를 어떻게 써놨냐면 B가 당첨되었을 때 그 A가 당첨되었을 확률을 이렇게 썼거든. 조금 더 강조를 하자면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었을 확률 뭐 이런 느낌이야. 어쨌든 오케이. 이런 거 좀 걸려. 어쨌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만든 원인이 뭐였을까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의 원인의 확률을 이라고 불러. 오케이. 사실 누가 먼저 했다고? A가 먼저 했다고. 근데 지금 B가 당첨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원인이 그 앞에서 A가 당첨되었을 수도 있고 당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때 A가 당첨되었을 확률을 이제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이 식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흐름을 따라와서 이렇게 숫자를 퉁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얘를 성실하게 쓰면 P, A, 교, B 더하기. 그러니까 PB라는 것 자체가 P, A여, 교비가 될 거고 분의 P, A, 교비 이 구조를 가지거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야.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야.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특히 학교 쌤들이 저렇게 많이 부르신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베이점이나 뭐 결과의 원인의 확률 저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니까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그냥 잘 익히게 표현하려고 A 더하기 B분의 A 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식의 구조가. 지금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개념이거든. 요식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결과의 원인의 확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이 뭐였을까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는 게 이 베이점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일어났어.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일도 이미 일어났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웃긴데, 근데 이제 어쨌든 현대 수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을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확률이 큰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꽤 중요하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문제를 봅시다. 약간 재밌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혼자 재밌을 수도 있지만 철수라는 친구가 있대. 철수라는 친구가 있대. 근데 이 친구가 학교, 학원, 도서관을 다니는데 학교, 학원, 도서관을 다니는데 네, 이제 우산을 이제 분실하는 거예요. 분실 잃어버릴 거 어쨌든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철수가 학교, 학원, 도서관에 들러서 집에 와서 우산을 잃어버렸음을 알았을 때 도서관에서 분실했을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할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가 배운 상황에 의하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우산을 분실하는 사건을 편의상 분실을 E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분실하는 사건을 A1이라고 하고 여기를 A2라고 하고 여기를 A3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지? P, E, 바 일단 분실을 했어. 어디서 분실하는 거지? 도서관이야. A3에서 분실했을 확률. 이걸 처리하고 싶은 거야. 괜찮지? 그럼 분자에 뭐 쓰면 돼? 너무 공간을 길게 잡았는데. 아니 한 번에 식을 쓰려다가 표정을 보고 적은 거야. P2분의 PA3 교 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럼 P2는 뭐지?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더하기 학원에서 잃어버리는 확률 더하기 도서관에서 잃어버리는 확률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근데 약간 복잡하다. 자 일단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야? 그럼 4분의 1이야. 학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야?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학원에 가져가서 잃어버리는 거야. 계산은 그냥 안 하는 게 지금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씁시다. 요렇게 된 거야. 괜찮니? 안돼. 여기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다. 근데 저반에 애들 엄청 많거든. 이 정도면 거의 뭐 온돌인데 맞지? 싸우는가 어쨌든. 자, 여튼 봅시다. 하나. 너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의 문제라고 해줄게. 알았지? 나쁜 사람?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학교에서 잘생겼어. 잘했어. 학원에서 잘했어. 도서관에서 안타깝게 해서 잃어버린 거지. 괜찮니? 얘가 분자에 4분의 4, 5분의 3. 뭐야? 4분의 3이군요? 다 잘못 썼는데? 자, 4분의 3 그리고 5분의 4, 5분의 3. 5분의 2. 계속 이상하게 말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분자에 올라가는 거야. 괜찮니? 질문 있어? 뭐 이게 아주 자주 나오진 않는데 문제집마다 다 있고요. 내신에서는 거의 뭐 한 해에 우리 동네 전체에서 한 학교 나올까 말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엄청 레전드 문제인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일반적인 예거든요. 요즘은 사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어느 공장에서는 두 기계 A와 B가 있대. 공장에서 기계 A와 B가 있는데 A에서 60%를 생산하고요.
B에서 40%를 생산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중 A는 1%가 불량이고요. 불량률인 거지. 불량률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불량률을 가진대. 그때 이제 우리가 제품 중 하나가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이제 기계 B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A에서 생산되는 사건을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A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불량이 나는 사건,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합시다. 괜찮니? 문제에서 구하라 한 건 뭐야? 일단 불량이 나왔어. 그때 이게 B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괜찮니? 불량이 나왔어. 근데 사실은 실제 뭐가 먼저야? B 공장에서 불량품을 만든 게 먼저 가잖아, 맞지? 근데 이제 내가 불량 확인했는데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PE분의 PA여 교 E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PE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PA 교 E 더하기. 그러니까 불량은 A에서 나오거나 불량은 B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제 불량이 A에서 나오는 경우는 뭐야? 일단 60%, 다시 말해서 0.65의 확률로 A에서 생산. 그리고 그 중에서 1%가 불량, 0.01이 불량.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의 확률로, 40%의 확률로 B에서 생산. 그리고 불량률이 0.04. 그 다음에 분자에 0.4 곱하기 0.04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이제 현대 사회에 많이 쓰인다고 하죠. 지금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폰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전부 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인도에서 만들지 않았지.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이 불량이 어디서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거 아니야, 걔네들이. 물론 이렇게 단순하긴 않겠지. 걔네들은 공급 단계가 몇십 단계니까 사실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건 나도 진짜 몰라. 그렇게 들었어. 아, 정확히는 교과서에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좀 더 알아보게 될 때 뭐 베이지 이렇게 사진이 아니고 사파 그걸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주제는 잘 몰라. 자,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의 원인의 확률까지 이제 적당히 공부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히트를 끄고 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괜찮아? 자, 연우는 잠 많이 자고 왔어? 숙제는 했어? 하고 있어? 은지는 다 했어? 다혜는 좀 못했어. 유림이는 네? 유림이는 이제 지난 수요일에 집에 갈 때 쌤한테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고 갔어. 오늘 수요일은 10시까지 있기로 했어. 자,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책임 문제가 조금 쉬워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근데 개념은 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91쪽 갑시다. 91쪽. 쌤이 지금 반응은 내년에는 빨리 마플교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마플교가는 좀 과하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이제 좀 하면 내가 빠뜨린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얘는 좀 부실하긴 합니다. 자, 흰공 6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 흰공 6개와 이제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 근데 다시 넣지 않겠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A, 두 번째 꺼내는 공이 흰 공의 사건을 B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 흰 공을 꺼내서 10개 중에 1개를 꺼내는데 그게 흰 공. 그 다음에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지? 총 9개의 공으로 줄었고 흰 공의 개수가 5개로 줄었지. 그러면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라는 게 그냥 확률을 곱셈 정리입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필수제 4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유형 제목이 뭐야? 이거잖아. 맞지? 전체 확률 법칙입니다. 자, 4번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공연을 하는데 이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에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 내일 공연이 매진되는 사건을 E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R이 비 오는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공연이 매진되거나 교집합이지. 그럼 더하기 비가 오지 않고 공연이 매진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는 비가 오는 게 먼저지. 그럼 PR 곱하기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렇게 더하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곱하기 P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지금? 40%. 0.4 곱하기 그리고 이 값을 그냥 준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 그냥 2분의 1이라는 말은 요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그냥 값을 준 거야.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비가 안 올 확률은 0.6이 되겠지. 그리고 그때 이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 요거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이제 5번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베이지 정리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자 A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상자 A가 있군요. A에는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고 상자 B가 있대. 여기는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대. 그때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공 1개가 1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A의 확률을 구하시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자에서 공을 꺼내는 건 상자를 택하고 난 후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뭘 물은 거야? 이미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뭐가 일어났을 거냐? 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잖아. 전형적인 스타일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자 A를 선택하는 사건을 그냥 A라고 하자. A 선택을 A라고 하고 사건을 A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상황은 전부 다를 써보게 되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모든 상황은 A를 선택하고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나오거나 상자 B를 선택하고 흰 공 1개가 나오고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중에 뭐가 되는 거지? 상자 A를 선택한 경우가 이제 분자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학생들은 해봤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의 학생은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놓고 거기다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풀더라고요. 이게 뭐 더 좋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형식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상자 A 선택인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하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이제 P 저게 선택되었어. 그때 그게 A에 의해서였을 확률을 구하시면 이렇게 묻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P2분의 정리해서 P-A교이라고 쓸 수 있고 지금 이 2라는 게 뭐라고? 흰공 하나, 검은 하나 나오는 거라고 했었잖아. 왜? 너가 밀었어? 그냥 그렇지. 충격이 쌓였나봐. 자, 어쨌든 봅시다. 그 생활이가 쌤 부서질 때가 되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폰을 한 100번 떨어뜨렸는데 괜찮다. 갑자기 어느 순간 톡 떨어뜨렸는데 가장창 될 때가 있잖아. 그 느낌 아니야? 자, 여튼 봅시다. 힘내줘 가나. 오케이. P는 어떻게 돼? P는? 그러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건 이미 상자를 선택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어. A 상자 선택하고 E가 일어나거나 A 상자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B 상자를 선택하고 E가 일어나거나 그 중에서 우리는 A 상자 선택하고 E가 일어나는 경우를 분자에 두라는 얘기인 거야, 사실. 그럼 이제 A 상자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구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2분의 1이라고 잡아야 되겠다. 맞지? 그리고 A 상자는 흰 거 2개, 검은 거 4개니까 총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한 개 나오고 2개 중에 1개,
4개 중에 한 개 이렇게 꺼내면 되겠지. 비상적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총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3개 중에 한 개 꺼내거나 2개 중에 한 개 꺼내는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A 상자에서 그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꺼내는 경우니까 이걸 그대로 분자에 올리면 되겠다. 62분의 21 곱하기 4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산하면 답이 될 겁니다. 괜찮아? 논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서 크게 막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여기 215번이 말이 많거든.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주머니 A에 흰공 3개, 검은공 1개가 있대. 주머니 A에 흰공 3개가 있고 검은공 1개가 있대. 그럼 주머니 B에는 뭐라고 했냐면 흰공 3개, 검은공 똑같이 들어있네. 흰공 1개가 검은공 1개가 들어있어.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하겠대. 실행 1은 앞면에 나오면 이제 주머니에서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A에서 공 2개를 B에 넣고 뒷면에 나오면 3개를 B에 넣겠대. 실행 2는 주머니 B에서 5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넣겠대. 근데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였을 확률은 이렇게 물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전체인 거야. 그게 분모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지. 분자에는 뭐? 이제 그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였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또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 결국은 우리는 주머니 B에 흰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처음에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고 A에서 2개의 공을 넣어가지고 이제 B에 있는 공들을 전부 다 A로 옮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부 다가 아니고 5개를 옮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뒷면에 나와서 주머니에서 공을 3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공들 전체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5개를 B에 옮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뭐지? 앞면에 나왔어. 그러면 동전 공 몇 개를 넣는다는 얘기지? 2개를 넣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2개를 넣는데 내가 흰 공 2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러면 B에 있는 흰 공이 몇 개가 돼? 5개가 되지. 근데 그 5개를 반드시 다 빼야 돼. 괜찮지? 그래야 B에 흰 공이 없어지잖아, 맞지? 근데 그 뭐지? 흰 공을 내가 그 A에서 공 2개를 넣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B에 흰 공 4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네. 그러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1개를 빼서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 상황을 쪼갤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을 다 구해서 이제 분모에 깔아주고 그 중에서 뭐지? 그 A에서 실행 1에서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인 경우를 이제 분자에 써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많이 복잡하군요. 차근차근 합시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서 약간 당황 중. 천천히 할게. 첫 번째 앞면에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2개를 넣을 거니까 흰 공을 2개 넣거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넣거나 이렇게 2가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흰 공 2개. 앞면에 나왔을 때 흰 공을 2개 넣는 경우. 뭐야? 흰 공을 2개 넣는 경우야. 그러면 4개 중에 이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를 꺼냈어. 괜찮지? 곱하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지 이제? 저기 B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1개 있는 상황이야. 그때 우리가 총 5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안 남아 있어야 돼. 맞지? 6개 중에 5개를 꺼내고 그리고 이제 5개 중에 5개의 모든 흰 공을 꺼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흰 공 1개, 그 다음에 검은 공 1개를 넣는 경우지. 그러면 4개 중에 2개 꺼내는데 3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검은 공
두 개랑 흰공 4개가 있게 된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6개 중에 5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4개를 꺼내고 2개 중에 1개를 꺼내면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앞면이 이제 나왔을 때는 다 했어. 이제 뭐 해야 돼? 뒷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테이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흰 거 3개가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흰 거 2개, 검은 거 1개가 들어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지. 자, 흰 거 3개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4C3분의 3C3인데 지금 저기에 들어있는 흰 공의 수가 몇 개가 되거든? 6개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흰 공을 다 없앨 수 있어, 없어? 다 쓸 거야. 0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니까. 자, 그 다음에 흰 거 2개, 검은 거 1개야.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흰 거 3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검은 거 1개 중에 1개를 꺼내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저기 들어있는 게 흰 거 5개와 검은 거 2개가 들어있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7개 중에 5개를 꺼내는데 흰 거 5개 중에 5개 다 꺼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냥 차근차근 하면 사실 됩니다.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흰 거 2개의 상황이고 더하기 요게 흰 거 2개의 상황이라서 쓰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그냥 답이 됩니다. 괜찮아? 아니 복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 분모에 들어가는 건 어쨌든 이제 그 뭐지? B에서 두 번째 실행 2를 했을 때 흰공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들을 일일이 쪼개서 다 구한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그 중에서 이제 A에서 B로 넘겨줄 때 그 공 중에 흰공의 수가 2개인 경우를 이제 분자에 올리길 바란 거지. 제일 앞에는 뭐야? 앞면에 나와서 흰공 2개를 올린 경우. 그럼 제일 끝에는 뒷면에 나와서 3개를 올리는데 3개를 옮기는데 흰 거 2개, 검은 거 1개니까 결국 흰 거 2개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그냥 상황을 나눠서 올리는 거. 저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그 뭐지? 어려운 방식이 확통에서는 약간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듣고 나면 별거 아닌데를 사실 좀 만들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제 좀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게 좀 있거든. 그게 좀 있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뭐지?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직 1시간 더 남았지, 맞지? 네.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